자, 이제 30번 문제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좀 24번부터 또 30번 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자, 3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0번도 사실 이제 좀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좀 해드리는 건데, 그냥 fx 그래프가 항상 gx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부등식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fx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크게 되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fx는 gx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식 바로 만드셔도 뭐 전혀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진 않으셔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거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선 유형별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 이렇게 x제곱에 2차 함수에 이제 미정계수에 a가 붙게 됐을 때 그 a의 부호까지도 조금 예측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a가 양수가 돼도 저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A가 음수가 되더라도 성립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따지지 않고 식으로 바로 풀어버리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AX제곱 여기는 애들을 우변을 이제 다 자변으로 이제 이항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또 이런 형태의 식이 잡히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2차 부등식 모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2차 부등식 모양이 항상 참이 되게끔 하는 A의 범위를 이제 구하시면 이제 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 처음에 주어져 있는 fx와 gx가 2차 함수였던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얘네들끼리 이제 정리를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런 2차식이, 2차식 모양이 실제 2차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2차식인 거지, 이걸 이제 뺐을 때 식이 2차식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인 x1-a가 0이 되는 경우를 따지셔야 됩니다. 자, 1-a가 0이면, 그럼 우리가 주어진 식이 a가 1이라는 얘기니까 1, 1 대입해보면 둘 다 0이 되거든요. 여기 1차항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보다 0이 더 크다라는 꼴로 부등식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참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a가 1이 되는 거는 괜찮겠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여기서 어쨌든 요거는 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이 2차식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여기를 이제 y로 하는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a가 양수여서는, 음수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a가 양수라고 가정해 놓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항상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 위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연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축과 여기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 간의 위치관계 생각해서 이제 판별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 세우셔서 얘네들이 0보다 클지 작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31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는 b-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제한 범위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처음은 못 풀어요. 그럼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어진 부등식도 단순하게 두 식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아니죠. 세 개의 식의 크기 비교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연립부등식 형태로 쪼개서 이제 풀게 되면은 좀 더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방정식 때도 그랬고 우리가 부등식 넘어와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부등식 또는 방정식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였죠. 우리가 중고등식하기 가장 큰 차이는 자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다 함수의 그래프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 하나 둘 세 개씩을 각각 y로 놓고 우리가 이제 각각을 이제 x에 대한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라 생각했을 때 각각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가면서 이제
걔네들의 이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이 식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제한 범위 내에서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가장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따로 좌표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우리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0,0을 꼭지점을 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x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1일 때까지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둘 다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y 값이 1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게 이제 이 가운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니 y는 x 플러스 a라는 그래프는 이 범위 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는 이 그래프보다 절대 더 위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항상 요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왼쪽에 해당하는 이 식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y는 x제곱 그래프보다 더 아래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기울기 일자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a의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AH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위로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언제까지만 올라올 수 있냐면 이 그래프가 제일 위로 올라올 때를 찾아보시면 자, 기울기가 일자리라서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되는데 제일 위로 올라왔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접했을 때예요. 실제로. 자, 이게 우리가 x 플러스 a에서 a가 최대가 될 때입니다. a가 커지면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여기는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a가 접할 때구나라고 이제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도 기울기가 양수예요. 이게 기울기인데 2니까 요거는 기울기 일자리보다는 좀 더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모양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세워진다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y가 겹치는 거는 뭐 지난 설명 과정이니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제 예상이 될 겁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역시나 얘네들도 B의 위치에 따라서 이 세워져 있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이참수의 그래프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여기는 그래프의 제일 아랫부분, 직선의 그래프의 제일 아랫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점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1보다 더 아래쪽에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자, 등호는 성립하기 때문에 겹쳐지는 것까지는 괜찮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y는 2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가 이제 여기는 b의 최소가 되는 거예요. 자, b의 최소가 될 때를 이렇게 예상해서 그래프를 그려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최대일 때는 언제였냐? 자, 얘네들이 접할 때니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가 같다라고 하는 이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자, 얘네들을 각각 y로 하는 이제 식의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자,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제곱과 x 플러스 a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을 만들겠죠. 그럼 이제 접할 때니까 판별식의 값이 0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판별식이 이렇게 세워지겠죠. 자, 그럼 이제 a의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a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 a의 범위를 구하라고 치면은 이때보다 더 a의 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a의 최대값은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b의 이제 최소값도 이제 구해 볼게요. 자, 그럼 b의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는 y는 2x 플러스 b가 여기는 마이너스 1,1을 지난다고 할 때였죠. 이 점을 지날 때. 자, 그래서 이제 y는 2x 플러스 b에다가 자,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의 값이 이제 그럼 뭐가 나오려나? 자, 이제 계산은 이제 뭐 암산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럼 b가 3이 나가겠죠? 그럼 b 최소값이 3이니까 b는 3 이상 이런 범위가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b-a의 최소값이죠?
자, 그럼 b-a의 최소값이니까 b는 되도록이면 작아야 되겠고 a가 되도록이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얘 b의 최소값에서 이제 a의 최대값을 빼셔서 문제풀이를 마무리해 주세요. 33번입니다. 33번은 이제 식을 그냥 세우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한 개당 판매 가격을 올리면은 판매량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멘트가 이제 적혀져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수의 일정 비율을 증가한다, 뭐 X%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를 더한 꼴. 물론 여기를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요 놈을 100분의 100 더하기 x로 고쳐서 계산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개당 판매 가격이 변했죠? 한 개당 가격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판매량이랑 총 가격이 뭔지 모르니까 한 개당 가격을 A라고 하고 판매량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관계식은 이 판매 가격을 X% 올리면은 여기서 여기 판매량 B는 2분의 X%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갑이 올해 판매한 금액의 10%를 기부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작년 판매 금액보다 작지 않도록 하는 X의 최대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A, B가 작년 판매 가격과 한 개당 판매 가격과 판매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X%를 인상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X%를 이제 인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요 놈을 이제 곱하는 거죠. 자, 가격 X%만큼 늘었으니까 이만큼이 곱해지면은 올해 판매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때 판매량은 2분의 X%만큼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X 자리에 2분의 X가 들어가는 거예요. 2분의 X가 마이너스 된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번분수 모양이 지금 되긴 하는데 그냥 냅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올해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곱하면. 우리가 이제 한 명이랑 가격 곱하기 판매량 하면 총 판매 수입이 이제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곱해서 이제 올해 판매 수입을 정하는데 그 올해 판매 금액 중에서 10%를 기부를 하고 남은 금액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가 이 판매 금액이 10%가 날라갔으니까 여기에 90%의 금액이 남았을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남은 금액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남은 금액이고 그 남은 금액이 작년 이제 총 판매 금액보다는 작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것보다 작으면 안 되죠. 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식 만들어주면 여기가 다 A 요놈, B 요놈, 100분의 90까지 5개의 식을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A 곱하기 B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개당 가격을 문제 푸는 사람 마음대로 정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나눠서 1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식 정리해 보면은 자, 여기 뭐 100에 세제곱 되겠죠. 100 곱하니까 100의 세제곱 그 다음에 100 플러스 X 100마 2분의 X 여기다가 뭐 90까지 곱하게 되는 꼴이 될 텐데 요 놈이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푸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번분수를 풀지 않고 이게 골고루 이렇게 곱해서 전개를 해요. 이제 100제곱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0x 100x 나오니까 플러스 50x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자, 여기에다 이제 90까지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90은 이제 좀 나중에 곱한다는 느낌으로 여기다 이제 바깥에 써줄게요. 얘네들만 먼저 전개해서 쓴 거고요. 양변에 이제 100세제곱을 곱해주면은 이 상태에서 양변 100세제곱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더 전개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푸시면 됩니다. 이제 식 계산하는 게 여기서 좀 번거로울 텐데 이제 본인들 각자 알아서 계산 좀 해주시고요.
자, 35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35번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A, B, C의 크기 비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X 마 A와 X 마 B의 곱, 그 다음에 X 마 B와 X 마 C의 곱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둘 다 0보다 크다 꼴이니까 우리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해를 이제 그냥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 A, B, C의 크기 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표시할 수 있거든요. 한쪽은 A보다는 크고 A가 이제 작은 수니까 A보다는 작고 B보다 크다 이런 꼴이 되겠죠. A보다는 작고 B보다 크다 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식은 B보다는 크고 C보다 작다 꼴이 될 거예요. 아니다. B가 더 작은 수고 C가 더 큰 수니까 B보다는 작고 이제 C보다는 크다 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C보다 크다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 부등식을 우리가 A, B, C의 크기 비가 되시는 게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시면 공통범위가 이거라서요. 자, 공통범위가 여기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범위가 하나 더 나오겠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공통범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x가 a보다 작다 꼴까지 추가를 해서 이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으니까 a씨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36번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35번은 좀 이게 이정계수만 있어서 문제 어떻게 되나 싶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36번 바로 가보면은 이거는 또 가우스 X에 대한 이제 부등식이 들어있죠. 이제 가우스 X는 아직 조금 적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이제 연립부등식의 가우스 X에 대한 이제 그 식이 포함이 돼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이제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밑에 있는 부등식은 따로 풀지 않을게요. 어차피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부등식이 이제 공통인 부분을 찾아서 해 공통 범위를 찾아서 이제 푸는 건 마찬가지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못 풀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위에 있는 부등식을 먼저 풀자고요. 저 위에 있는 부등식에서 항상 이런 애들은 이제 정수예요, 정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수 n이 된다고 생각하고 n으로 먼저 치환해서 이제 풀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가우스 x가 n이면은 그것보다 1작은 수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한 칸 그 수가 이동을 한 거니까 항상 정수 부분이 1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n-1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를 n으로 놓을 수 있다면 여기는 그 정수보다 1 작은 수, 1 작은 정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부등식만 푸시다. 자, 여기는 위에 있는 부등식을 기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억만 풀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n으로 이제 치환해서 n에 대한 2차 부등식꼴로 이제 풀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풀면은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를 인수분해해서 자, 이렇게 이제 n의 값을 이제 구해 줍시다. 그러면 n이 2, 3, 4, 5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정수 n은 2 또는 3 또는 4 또는 5인 거니까 이제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것만 보고 다시 x의 범위를 구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이 2가 될 수 있는 수는 2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x의 최소값을 구해줍니다. 그럼 여기 5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정수 부분이 5가 되려면 6보다는 적어도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를 보고 x의 최소값을 예상.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고 x의 최대값을 예상하는데 1을 더해서 6보다는 작으면 되지. 그러면은 2와 2 이상 6 사이에 있는 수이면은 정수 부분이 이런 애들이 된다라고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서 x의 범위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아랫부분과 겹치는 부분, 즉 아랫부분과 이제 공통의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이제 부등식의 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37, 38번 이제 이어서 같이 볼게요.
자, 37번은 두 2차 방정식 중 이제 적어도 한 개 방정식이 허은을 갖는다고 한다.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허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다 허근이 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허근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이 이제 좀 들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각각 세웠을 때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허근을 갖게끔 하는 판별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근을 갖게 하는 판별식의 이제 조건을 만들 텐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이제 풀어줍니다. 자, 허근을 갖는 조건이니까 등호도 이제 빼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허근을 갖는 조건이니까 이렇게 이제 판별식 두 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요게 참이 돼도 괜찮고 요게 참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A의 범위가 이쪽 범위를 만족시키는 A 값이 나와도 괜찮고, 이쪽 범위를 만족시키는 A 값이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일종의 또는 개념이고, 나중에 이제 조금 우리가 집합 개념 배우면 자연스럽게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긴 두 개의 범위 모두 다 이 문제, 이제 이 문제를 만족시키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이제 A의 범위니까 둘 다 괜찮은 범위니, 둘 다 이제 문제의 정답으로서 올바른 범위니까 이 두 범위를 모두 다 이제 모으셔야 돼요, 여기서. 자,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이용해서 푼 부등식에서 각각의 부등식을 한 두 개 모양으로 만들어서 푼 다음에 자, 두 개 모양이 모두 다 참이 돼도 괜찮으니까 그럼 둘 다 각각 풀어가지고 두 개 범위 모았던 방식을 생각하면은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좀 여기시면 됩니다. 이제 적어도 한 개는 이제 허근을 갖는다 이 얘기는 우리 둘 중에 어느 놈이 허근이 돼도 괜찮다라는 얘기니까 둘 식이 허근이 되게끔 하는 A의 범위를 그냥 모으시기만 하면 뭐둘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허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모아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8번 봅시다. 이제 38번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죠. 우리 주간 테스트 볼 때도 딱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저렇게 알파 베타의 크기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근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근의 위치하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에 포함된 좌변의 식을 y로 하는 이차함수 그래프의 x절편의 위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작은 근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큰 근은 0과 4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0, 큰 x절편이 0과 4 사이에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차함수 방정식을 보면은 우리가 1x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서 반드시 이렇게 두 점과 만나게 그려주고 자, x절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그럼 마이너스 1 대충 여기라고 치고 0이 이쯤이라고 하고요. 그럼 4가 이쯤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그렸을 때 우리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항상 먼저 근의 위치 문제에서는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y는 fx라고 하면은 그 fx에 대한 식이 지금 x제곱으로 시작하는 주어진 방정식이니까 부등식 다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1 0보다 커요. 자, 그럼 f0 상수항이죠. 0보다 작아요. F2 4죠? F4 경계에서 F4는 그러면 이제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이나 축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색에 대한 식만 풀어가지고 K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 써드리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4K K제곱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보다 크다 꼴을 풀어서 K의 범위 구하시면 되고 0, 0 들어가면 이제 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만 남으니까 FA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K에 대한 분등식이 나오게 될 거고 4가 대입을 해서 자, 부등식을 하나만 더 세웁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풀 수 있겠으면은 이제 사실 근의 위치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죠. 계산할 게 좀 많죠,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8번까지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좀 어드밴스 문제 주말에 좀 잘 보시고 이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없는 문제나 영상을 봤는데도 조금 설명이 더 부족하다, 좀 계산 이상하다 이런 문제들은 쌤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